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범선입니다. 오늘은 선관위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 높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관위는 문재인 정권 내내 민주당 편을 들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선거 심판을 해야 할 기관이 민주당의 악습과 꼼수마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단의 의견이라는 입장을 최근에도 내놨습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 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의 인사사무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의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로 정해 있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직무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소쿠리 투표 논란 때 벌어진 선관위의 이상한 태도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당시 자료 제출과 선관위 직무감찰을 시도했지만 선관위는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선관위는 지난 2020년 4.15 선거시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이 절대적인 압승을 거두어 국민의 의혹을 산 바 있으며,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사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선관위는 2021년부터 8차례나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이 보안감사가 아닌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는 등 오만한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북한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공작을 벌여온 것을 감안할 때 선관위의 안이한 보안의식은 국가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2년간 선관위 측의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감염 등 해킹 공격 사실을 통보하면서 보안 점검을 받도록 권고했으나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점과 정치적 논란 소지 등을 이유로서 거부해 논란이 계속 이뤄왔습니다. 선관위는 또 최근에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수신 감염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나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은 선관위 이메일 전화로 8차례 공경 유형 및 일시 IP 및 대응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고 국회에서도 밝히고 내역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해킹 메일 유포는 올해 3월 21일 그리고 2022년 4월 6일, 2021년 6월 4일, 5월 12일, 4월 9일, 악성 코드 감염은 2021년 4월 21일, 이메일 해킹은 2021년 4월 10일, 3월 26일 등에 걸쳐서 8번 점검하겠다는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행이라고 밝힌 7건은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벌린 것으로 추정되며, 선관위는 국정원으로부터 통상적인 해킹 의심 메일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은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통보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서 논란이 증폭되어 왔었습니다. 이처럼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특혜와 특권의 초롱성 삼아왔고, 반성과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인마 수사권 발동으로 선관위의 위법한 행위와 부정선거 관련 파헤쳐야 합니다. 선관위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민주당은 헌법기관의 감사원 감사가 불효하다는
입장으로 무슨 공모 작당이 있었는지 이들 두 기관이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선관위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은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 위반, 개표 참관 원칙 위반, 투표지 일련번호 누락 위반, 사전투표 용지 QR코드 사용 위반, 가연성이 있었다면서 중앙선관위는 선거법과 규칙을 위반하여 선거 무효 사유가 된다고 고발하여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을 트위터에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4월 선관위가 소코리 투표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해 발간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혁신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대선 업무 자료를 광범하게 요청했었습니다만 선관위 관련 보고에서 사전투표의 부실 대응의 실상 등이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이런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대선 준비와 관련한 각종 보고 문건과 선거관리 실태 및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에는 회계뿐 아니라 선거관리 사무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경찰청 수사가 의뢰 중으로 채용 과정에서 이들 자녀들에게 면접 점수 만점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한 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강시원 전 사무총장 자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면접이 공정하고 엄격했다는 회피성 감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최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도 퇴직을 제안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사퇴를 수리해 징계를 면하게 했습니다. 지난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 시에도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 관련 누리꾼들의 분노가 확산되었었습니다. 선관위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 관련 기사가 네이버 뉴스에서 누리꾼들로부터 7만여 건 이상의 화나요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투표 과정상 문제를 담은 조선일보 기사 왜 내가 투표함 못 넣나? 1번 찍힌 용지가 뭐냐? 확진자 투표 항의 빗발에 달린 화나요 수는 74,3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 뉴스에 달린 화나요 수 중 최고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사전투표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투표함이 없거나 선거사무 종사원들이 유권자가 기표한 기표지를 받아 대신 투표함에 넣는 등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신사 1동 투표소에서는 확진자가 투표용지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이재명 후보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는 불법 선거 의혹이 나온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번 선관위의 세습 특혜 채용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보안점검을 거부하는 태도는 민주당과 함께 북한이 선관위 전산 조직에 침투하여 당선인 조직도 가능한지를 들여다봐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많은 국민이 지적했지만 선거 때마다 부각되는 사전투표제나 우편투표 그리고 전자계수기 문제 등 제도를 내년 총선 시 폐지, 수개표로 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